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스리 11월 5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에피소드에 다온님께서 소중한 슈퍼챗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리님 덕에 생각을 다 잡고 있습니다. 수익 난 것도 계속 넣기만 하고 비상금까지 올인. 미스리님 말 듣고 이번 달 수익은 뺐습니다. 새날과 미스리님 소액 슈퍼챗 보내고 조카 용돈 좀 주고 오랜만에 수익으로 지출해 보내요 라고 글을 올려주시면서 소중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왜 벌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현금으로 만져보지 못하니까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용카드가 보급화되면서 급여일 그쯤 돼서 대출이자, 신용카드 결제, 보험료, 기타 등등 우르르르르르 돈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 내가 정말 돈을 버는 그 재미, 버는 맛을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주식으로 매매하는 기술이니까 다른 육체적인 노동이나 뭐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을 무조건 현금으로 출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져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증권 계좌에 지금 빨갛게 수익금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냥 수익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냥 뭐 수익 예상금이라고 표시가 될 뿐이지 진짜 여러분께 되려면 매도해서 결제해서 출금을 해야지만 여러분 겁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주식은 분명히 조금 주고 많이 뺏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식을 하려고 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서 주식을 샀는데 수익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때 빼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욱더 큰 장밋빛 야망을 꿈꿉니다. 와,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주식으로 넣었는데 5만 원이 생겼네. 그럼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면 이게 50만 원이었잖아. 에이씨, 더 많이 살 걸부터 시작해서 지금 5만 원 수익이 났으니까 이거 내가 10만 원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막 쓰면서 그 돈을 그냥 냅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뭐 5만 원은커녕 원금까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돈을 더 때려 붓죠. 그래도 안 되죠. 그게 여러분 주식입니다. 제가 그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 맨날 제가 놀려요. 여러분들은 증권 계좌가 입금만 하는 계좌죠? 출금 정지당한 것도 아닌데 출금 못 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미스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주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금이 생겼을 때 그 수익금을 직접 출금을 해서 손으로 만져보고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딱 정신 차리셔야 돼요. 증권 계좌에 표시되어 있는 그 빨간색 수익금은 여러분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자, 과감하게 매도했다고 칩시다. 그 돈을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총알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골로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유해 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주식으로
내가 맨날 입금만 하던 그 증권계좌였는데 그래도 조금 돈을 벌어서 직접 출금을 해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한다. 그러면 아, 내가 이게 주식하는 맛이구나. 아, 내가 그럼 주식을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들을 쭉 겪다 보니까 이제 저는 주식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저의 놀이터가 된 거죠. 그렇게 수익을 내면은요, 돈을 더 벌고 싶고, 여기서 더 번다라는 게 막 투자금을 더 때려놓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매매를 즐기면서 이렇게 돈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즐기면서 잘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면서요. 다른 전문가들이 저를 못 이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즐기면서 잘하거든요. 재밌거든요,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돈이라는 걸 출금을 내가 수익금이라는 걸 하네? 그 일명 손맛. 그 손맛을 또 느끼고 싶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항상 꾸준히 이 돈을 출금을 하기 위해서 뭐 매매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또 미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뭐 시황이 중요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주식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요즘에 메일을 좀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앞으로도 돈다방 미쓰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시황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황을 듣고 매매를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혼자 그렇게 잘 해보시고, 예, 열심히 그렇게 매매 원칙 지키고 시황 흐름 보면서 잘 해보시고, 만약에 혼자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중에서 우리 다온가 같은 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굳이 돈다방 미쓰리에 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촛불행동이나, 예, 뭐, 그렇게, 당장, 이렇게, 앞으로 또 집회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죠? 그러면 피켓 같은 거 다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이제 뭐,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는 국회의원분들한테도 후원해주고, 뭐, 돈이야 뭐 들어갈 때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한 수익금으로 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저는 솔직히 다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낌없이. 아니 뭐 어차피 주식으로 손해 날 수도 있는 돈이었는데 내가 이거 거의 꽁돈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그렇게 수익 나는 거는요. 이렇게 다 써버리세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수익이 꾸준히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 중에서 한 2만 원 정도를 적금을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제가 수익금이 있으면 그 8만 원을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고 2만 원을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 없는 돈이었잖아. 여러분 주식에서 맨날 까먹는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난 후원할 때가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10만 원이면 8만 원 후원하시고 2만 원은 그래 나한테 후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적금을 두시는 거죠. 없는 돈이 다 치고 드는 거예요. 그럼 그 2만 원 뭐 그 다음 달에 뭐 또 2만 원 그게 다음 달이 될 수 있고 한 종목에 뭐 수익률을 따지고 하면은 종목 매매할 때마다 수익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모아하면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얘기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총알을 모아서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전문가들을 비웃냐면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하는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식시장에 제대로 된 그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냥 오직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많은 회원 모아서 내가 돈 벌 생각만 하다 보니까 종목을 막 추천하고 많이 추천하고 그 종목을 받은 투자자들이 한 종목에 들어가서 그 종목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수익금을 빼서 이렇게 관리하고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황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시황 안에서 나에게 맞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되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내가 얕잘없이 팔겠다라고 딱 자르고 수익금을 빼고 그다음에 다시 재투자한다. 뭐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매매 방법은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2018년, 19년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또 그렇게 유동성 장세가 온다.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지만 만약에 앞으로 뭐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다시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막 돈이 풀리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게 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유동성 장세에 따라서 굵직한 종목을 사서 쭉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방법처럼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방법처럼 매매를 했을 때 그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더 많이 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투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가지고는 유동성 장세의 흐름을 타는 쭉 가는 종목을 하나 담아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는 매매 원칙으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멘탈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뉴욕 증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좋게 나온 걸로 할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증권 캐스터가 얘기하는 걸 봤더니 11월 4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지표가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계속 할 거라는 그러한 그 공포감 때문에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진짜 웃기는 소리다. 11월 FOMC 회의가 지금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12월 FOMC 회의는 지금 약 40일 정도 뒤에 한참 남았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고 벌써부터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지금 당장 다음 주 초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고용지표를 부진하게 내놓는다? 미친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용지표는 잘 나오게 할 거고 그래서 나흘 동안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나흘 동안 하락했지만 다우지수 2만 선을 지켜냈고요. 고용지표 잘 나오게 할 거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 다시 상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미쓰리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다우지수 1.26, S&P 500이 1.36, 나스닥이 1.28%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를 10월달 고용 호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고용지표가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용지표를 잘 나오게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 때문에. 자, 10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요, 26만 1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 11월 4일 날 발표하는 10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요,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22만 5천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월가 예상치가 20만 5천 명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눈높이를 더 낮춰놔 버린 거예요. 예상치가 20만 5천 명이었는데, 26만 1천 명이 나왔어. 굉장히 고용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11월 4일 날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무조건 잘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더 낮춰놨고요. 그리고 9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요, 26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26만 3천 명보다 10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둔화됐습니다. 2천 명 정도. 이게 고용지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다가 뭐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7% 상승했다고 칩시다. 자, 실업률이 전월 대비 0.2% 증가해서 3.7%가 됐어요. 실업률이 증가했어요. 이 고용지표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 고용지표 이런 거 얘기해드리면서 고용지표에는 세 가지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실업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그런데 그 시황을, 이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큰 손이 그들이 원하는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부진해도 실업률이 0.1% 떨어지면은 실업률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실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고용지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때는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많이 나왔다. 아, 미국 고용지표 좋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나 10월달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상승했다. 와, 미국 고용 좋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이 하는 짓입니다. 미국은 곧 죽어도 자기네들이 경제가 나쁘단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특히 고용지표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경제지표로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11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나흘 연속 주식시장이 하락했지만 다우지수 2만선 지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나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을 계속 안 좋게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물론 전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진짜 이대로만 간다면, 이대로만 쭉 내년까지 간다면 저는 내년에 정말 삽으로 돈을 퍼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되고 지금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이 시황을 잘못 본 거를 인정하지 않고 또 빠질 거야, 계속 또 빠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 또 빠지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를 때 오를 자리 짚어주고 빠질 때 빠질 자리 짚어주고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 여러분 결코 나쁜 장이 아니에요. 지금 2천이 깨졌습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줍니까? 뭐가 안 좋아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지 주식시장은 너무 좋아요. 미쓰리가 가장 원했던 물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갈이가 되기 직전에 지금 약간 사람들도 별로 없고 클럽 물갈이 될 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렇게 바뀌면 약간 그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얘네들이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을 거다, 뭐 바닥이 2000이다, 뭐 S&P 500이 뭐 20% 폭락할 거다, 3000 갈 거다 이렇게 떠들었던 애들이 주식시장이 계속 견고하게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하고 얼굴색 싹 바꾸고 뭐 2023년 1월 달에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1월 달 효과가 있고 2023년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이렇게 이것저것 덕지덕지 갖다 붙여가지고 시황이 좋을 것처럼 싹 바꾸죠.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는 없습니다. 고용지표를 평가했을 때 고용이 탄탄하다고 나오면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걸 시장에서 원치 않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증권사 캐스터는 틀린 거죠. 미쓰리 말대로 지금 11월 달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굳이 아직 한참 남은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공격적이냐 아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11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 얘기 다 해놨는데 고용지표 좋게 나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좋게 나와야지.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뉴욕 증시를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지네들도 이상하대요. 고용이 탄탄하면서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예상하게 되면 빠질 텐데 주가는 오히려 반등세네? 이렇게 지네들도 지금 몰라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연준 위원들은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더 긴축적인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살피는 새로운 단계로 이동 중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요. 우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긴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느린 인상이 종종 적자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겠어요. 자,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경제를 시키고 수요와 공급을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뭔가는 뭐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정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12월 중순에 12월 달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그러니까 첫 번째 주가 지나고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준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준 의원들은 고용지표도 확인해야 되죠. 또 다음 주에 CPI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12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12월 초에 발표하는 11월 달 고용지표, 11월 CPI도 다 확인해야 될 그런 지표 확인해야 될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의원들이 발언이 자유롭긴 하지만 굳이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주식시장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시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발표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과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느냐, 그래서 고를 외치느냐, 아니면 뭐 주식시장이 경제지표 같은 것도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고 뭐 이런 것처럼 오히려 지난달에 발표했던 8.1보다 높게 나오는 뭐 8.2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8.1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8.0이 나와도 아마 사람들은 답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모든 관심은 11월 10일 날 발표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그 지표를 확인하고 증시가 방향성을 잡는다기보다 과연 얘네가 위쪽으로 보낼까 아래쪽으로 보낼까에 지금 그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못 나왔지만 잘 나온 것처럼 해석한 것처럼 고용지표도 아마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전해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도 있었죠. 자, 지금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증권 전문가들이에요. 왜? 주식시장 안 좋게 봤거든. 2002 진바닥이다.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엔, 대한민국 주식시장엔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수학의 정석 그런 책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거냐? 미쓰리가 9월 25일 날 이제 여러분 주식을 사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놨죠. 지금 주식시장에 좋은 이슈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차곡차곡 지금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한 날도 있지만 매수한 날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발 넣었다, 무서우면 발 뺐다, 들락날락하고 있고. 그런데 전문가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판에서 못 놀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더 이제 안정이 되면 2350 이상으로 올라가서 2300이 가까워지거나 하면 이제 고를 외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산타 랠리 타령하고 막 그러겠죠. 예. 뭐 저는 지금 주식은 계속 고를 외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익률을 정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장은 아마 내년에도 이어질 겁니다. 내년에도 2018년, 19년 같은 유동성 장세는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요, 뭐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 김진태 사태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뭐 기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증권사들도 고를 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가 이제 2,500, 600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상한 악재만 터져주지 않으면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김진태 사태 앞에서 약간 얘기해드리면서 내년 봄에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1월달, 뭐 1월달부터 3월달 그때쯤에 굉장히 저는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연초에 막 1월 효과 와 좋다라고 사람들이 그럴 때 저는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움직임은 제가 계속 시황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급한 만약에 전할 메시지 있으면 뭐 커뮤니티에 올리든지 아니면 바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든지 할 거고요.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계좌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힘을 합쳐야 돼요. 에너지들을 막 모아야 됩니다. 자, 11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쓰리 예상대로 고용지표 잘 나오게끔 표현했고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한 이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없다.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빠졌지만 2만 선을 지켰습니다. 제가 10월 3일 뉴욕 증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재료로 의미 있는 반등폭을 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11월 4일날 여러분 뉴욕 증시 오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지표 잘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 포인트 이런 거를 잘 잡으면요. 시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당장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원투데이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인생을 걸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저처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뭐 주식 매매하는 거, 뭐 고수를 통해서 매매 방법이나 이런 건 배웠습니다만 시황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미스리가 있으니까, 예, 제가 지름길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과욕 부리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9월 말에 주식 판 사람들 얼마나 속상할까요?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꼭 쥐고 있으라고 그랬죠?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되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멘탈 꽉 잡으시고, 예, 11월 달도 예, 계속 화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CPI도 그렇고 뭐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이슈들도 한번 다시 잘 꼼꼼히 체크해서 방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